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빈둥빈둥 놀고 있는 백수입니다. 부모님께서 빨리 취직하라면 난리시지만 솔직히 실력이 없다 보니 이력서를 계속 내봐도 저를 써주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런 제가 한심스러운 건지 알바로 생활비 벌으라며 용돈 지원을 안 해주시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유있게 이력서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연상에게 먹히는 말빨과 외모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줌마들은 저를 보며 너무 잘생겼다면서 한 번만 만나주라고 저에게 대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전 친구들과 나이트를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뒤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출근 도장을 찍게 되었고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는 아줌마들 덕에 나름 여유있게 지내는 중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들에 비해 연상의 여자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아줌마들이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아줌마들과 짧게나마 연애도 해보고 원나잇만 하고 끝나는 사이도 해봤는데 확실히 다들 유부녀라서인지 남편에게 들킬까봐 연락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군요. 최근까지 만나오던 여자는 40대 초반 정도 되었고 남편이 밤마다 피하는 터라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밤의 기술을 보고 너무 좋다며 금전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었고 저 역시 싫지만은 않아 그 여자를 만족시켜주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평소엔 멀리 시 외곽 쪽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하필이면 걸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여자가 보고 싶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걸릴 것 같으니 안 된다고 말을 하였고 자기야 어차피 우리 남편 오늘 야근이라서 늦게 온댔어.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은 좀 위험하고 맞다. 내 차가 지하 주차장 맨 끝에 있는데 거기서 후딱 하자. 하자. 하며 저를 꼬시더군요. 제가 다른 남자에 비해 계속 생각날 정도의 테크닉이 있어서 만나고 싶다는 이 여자의 애절함에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열심히 밤의 능력을 발산하고 있었을 때 하필이면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에게 딱 걸렸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그 경비 아저씨는 이 여자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겁니다. 결국 모든 게 다 들통이 나버렸고 가진 게 하나 없는 저는 죽지 않을 정도의 주먹질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치가 떨리고 무서웠기에 그 이후로는 생활비가 쪼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상의 여자를 절대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잘 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저는 여자를 못 만나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사람 마냥 결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꾹 참고 있던 어느 날 평소 인사만 대충하며 지내던 앞집 아줌마가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조금씩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40대 후반 정도 돼 보였고 얼굴은 평범한 편이지만 목소리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눈길만 주었지 한 번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로 한 적 없었거든요. 사건이 터진 그날 평소처럼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집 아줌마가 나오면서 역시나 평소처럼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전 11시인데 쓰레기를 버리러 갈 정도면 지금까지 푹 자고 나온 거예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직장에 안 다니고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빈둥거리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참 속상하시겠다. 잔소리 많이 듣죠. 하며 저에게 빈정거리며 툭 쏘는 말투로 하는 겁니다. 자기 갈 길 가면 되지 왜 자꾸 저번부터 시비를 거는 건지. 어지럽 쓸데없이 태평양보다 한없이 넓으시네. 회사를 가든 말든 아줌마가 뭔 상관이시여? 그런 아줌마는 일도 안 하고
아니,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남편분한테 잔소리 많이 듣죠? 예. 라고 말하며 반박하니 정말 재수없게도 아줌마는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돈 있다고 하며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의 대화는 말싸움으로 시작되었고 말대꾸도 하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날 법한데 그동안 만나왔던 아줌마들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 내색이 생겨서인지 아니면 살살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말하는 아줌마라서인지 왠지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줌마는 계속 서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이웃 사촌이니 커피 아니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며 자기 집으로 제 손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왜 먹고 살 만큼의 돈 있다고 자랑을 해대는지 이해가 될 만큼 집은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감탄을 연발하며 집 구경을 하고 있던 그때 아줌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20대 중반의 딸이 나와 저에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 깜짝이야. 아, 앞집이 그 오빠구나. 안녕하세요. 서로만 인사만 했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처음이죠. 반가워요. 송민주예요. 근데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 그랬구나. 전부터 느낀 건데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그거 알아요? 나도 이렇게 잘생긴 오빠 번호 갖고 싶은데 초면에 실례지만 번호 줄 수 있어요? 하며 적극적으로 저에게 말을 거는데 연상의 여자들과는 또 다른 매력에 저도 모르게 제 핸드폰을 주고 말았고 자연스럽게 민주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면서 제 이름을 물어보길래 박용수라고 했더니 민주 엄마와 민주는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놀라는 거냐고 물어보니 엄마와 이혼한 아빠랑 이름이 똑같다며 아빠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 몰래 바람피다가 딱 걸렸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었다며 자기는 남자를 사귀게 되면 절대 바람 안 피도록 철저히 감시할 거라고 말을 하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눈치가 어느 정도 있었던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휴, 그래요? 이렇게 예쁘고 섹시한 민주씨랑 사귀는데 누가 바람을 피겠어요? 나라면 바람도 안 피고 옆에 딱 붙어 하루 종일 괴롭힐 텐데. 하며 너스레를 떨었더니 오빠는 여자 비율을 참 잘 맞춘다며 애교를 피웠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 보였고 절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올 거라는 걸 몰랐는지 집에서 입는 짧은 반바지에 티를 입고 있었고 상체가 거의 다 보일 정도였는데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그 차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날도 더운데 왜 반팔을 입고 있냐며 저에게 집에서 나시로 바꿔 입고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머리를 묶는데 약간의 웨이브가 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제 이상형에 가까운 머리 스타일이라서인지 그 모습에 저는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고 저와 민주는 금방 친해져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들고 있으니 민주 엄마는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약간 퉁명스럽게 뭐야 용수총각은 내 손님으로 데려왔는데 왜 네 남자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놀아? 응? 너 나가서 놀다 와. 평소엔 잘 나가던 애가 오늘은 왜 이렇게 집에 딱 붙어 있어? 응? 하며 티격태격 하더군요. 저는 두 모녀가 싸우는 걸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밥을 먹자고 말을 하니 민주 엄마는 냉면이나 먹자면서 뚝딱뚝딱 하더니 금방 맛있는 물냉면을 차려주었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오랜만에 먹어본다며 극찬을 해주었고 민주 엄마는 그래? 그렇게 맛있어? 그럼 앞으로 자주 놀러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음식도 맛있고 또 맛있는 거
음식 말고 또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줄게. 알았지? 그리고 아줌마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 응? 하며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만나왔던 연상들이 늘 했던 행동이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앞으로 누나라고 말하겠다고 하니 좋아하는 민주 엄마와는 달리 민주는 그 상황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민주의 표정이 일그러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민주 엄마는 이웃 주민끼리 친해진 기념으로 술파티를 하자며 집에는 술을 전부 꺼내오기 시작했고 저에게 술 잘 마시냐고 물어보길래 주량이 나름 센 편이라 여기 있는 술 다 마실 수 있다고 말을 해주며 근데 저는 술 마시면 무조건 여자랑 잠을 자야 하는데 어쩌죠?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먹고 가야겠네요. 하고 농담을 하며 괜히 야한 농담이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 모녀의 눈치를 살펴보니 다행히도 민주는 웃으면서 이 오빠 봐.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대놓고 말하네. 여기 여자 2명이나 있는데 오빠는 무슨 걱정을 해? 응? 하며 말을 하는데 은근슬쩍 민주가 더 안달이 나 보였습니다. 민주 엄마는 안주거리가 너무 없어 마트를 다녀온다고 말을 하였고 민주에게 이웃 사촌 오빠이니 절대 스킨십 하지 말고 유혹하지 말라며 경고를 계속하며 나가더군요. 그렇게 민주 엄마는 마트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민주와 저는 간단한 건어물에 술 한 잔씩 주고받으니 기분이 알딸딸해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민주가 기습적으로 저에게 덤벼들더니 저를 끌어안아 자기 입술을 제 입술 위로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농익은 민주의 대시에 정말 참기 어려웠고 저 역시 민주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몸이 뜨거워지고 있던 그때 민주 엄마가 얼마나 장을 급하게 보고 뛰어온 건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들어왔고 무슨 일 없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와 저는 별일 없었다고 말을 하였고 민주 엄마는 땀을 많이 흘렸다며 샤워를 하고 나왔고 어찌나 손이 빠른지 순식간에 한상 차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마시는 음식과 술, 그리고 좌우의 최고의 미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니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주 엄마는 이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간 몇 명의 남자들과 연애를 해봤지만 전부 다 자기 돈을 보고 달라붙었지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요즘 밤이 너무 외로워 미치겠다고 하며 저에게 노골적으로 이제부터 영수총각이 내 남자친구가 돼주면 되겠다. 그치? 하고 말하길래 서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자주 보는 앞집이니 연애하다 무슨 일 생겨버리면 왠지 껄끄러울 것 같아 그냥 누나로만 지내자며 조심스레 거절하니 가만히 민주 엄마와 제 이야기를 듣던 민주는 엄마보다 자기와 더 어울릴 것 같다며 양보하라는데 술이 들어간 모녀의 신경전은 정말 살벌할 정도이더군요. 도대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 하나 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술을 홀짝거리기 시작했고 두 모녀는 서로 술 배틀한다며 계속 마시다가 민주는 더 이상 못 마시겠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술 마신 자리를 치우려고 일어서려는 그때 가려고? 아쉬운데. 그럼 가기 전에 나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응? 아니, 우리 영수총각만 데려줄 수 있는 소원이라서 그래. 응? 한 번만. 가자. 하며 저를 안고 애원하는 겁니다. 저는 연상의 여자에게 당한 게 떠올라 안 된다고 말을 하려던 찰나 하필 아까 샤워를 하고 온 것 때문인지 민주 엄마의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버려 저도 모르게 그만 민주 엄마의 요구에 응해주었고
우리는 수없이 사랑의 선을 넘고 또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 민주 엄마는 저에게 용돈을 주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가끔 제 테크닉을 보고 싶다며 한 번 더 유혹하여 지금까지 계속 민주 엄마 요구를 들어주고 있으며 제 연락처를 가져간 민주와는 아직 밤의 기술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조만간 한 번 만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요염하면서 묘한 목소리를 가진 연상의 여자 민주 엄마와 섹시하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연하의 여자인 민주.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무 일 없이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